지금 이걸 보는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우선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변의 대학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가해자가 된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하는 많은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부모님이 많을 것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이제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아이를 다그쳐서 자백을 받아달라 하거나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전면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반응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의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첫 번째로 학생한테 확인하기도 전에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진행해보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일단 사과하면 좋게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사과는 사실 확인 전에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사과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은 그렇게 했죠. 저희가 사실 확인 전에 그냥 이제 사과를 한 거다 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 전에 사과를 했다. 법률가나 판단자 입장에서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이 사과가 가해자 측의 사실이 인정했다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부터 우선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을 했으면 그때 사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그쳐서 자백을 받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했다고 말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야, 니 했어? 사실로 얘기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되돌리려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이 있는데 가정법원까지 넘어가서 학폭위는 주체사항 없음 나왔고 가정법원에서도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불처분 결정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초기의 진술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되돌리느라고 학폭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툴 때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처음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아이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초기 진술이 번복되면 오히려 신뢰도 확 떨어지죠. 그럼 가해 사실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분이랑 얘기를 할 때 몇 번을 앉아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녀분들도 부모님한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안 잘못한 부분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그치지는 마시고 여러 번 앉아가지고 얘기를 편안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끌어내는 것이 좋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가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나는 그냥 너를 도와줄 거고 너를 지지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상태에서 학생의 얘기를 들어야지 그 학생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이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세 번째, 학폭위를 학교 내부 문제로 가볍게 보는 경우입니다. 학폭이 가벼운 거 아니죠.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지면 1, 2, 3호는 기재 유보가 되지만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상급학교 진학 시에 1, 2, 3호 같은 경우도 기재 유보 대장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 유보 대장을 요구한 학교의 경우에는 폭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학폭위에서의 잘못된 대응이 형사사건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상대편이 민사를 걸어온다면 민사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이 하나의 문제로 그리고 학교 내부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경제적으로도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학폭에 대응해보고 뭐 조치 나오면 뭐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하면 되겠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인용률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를 뒤집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제가 많은 승소를 받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학폭위의 3배, 4배 이상의 많은 품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한 방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학폭위 초기에 적극적 대응해서 좋게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냥 변호사님이랑 하시면 안 되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전국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확인했을 때는 33명인가 4명인가 그 정도로 됐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 인터넷에 학교폭력 전문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변호사님들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학폭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판단자 입장에서 실무적인 걸 해야지 그거에 대한 쟁점을 잘 잡습니다. 학폭위 위원장 아니면 위원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폭위 위원장 하고 있고 위원도 하고 있고 교육행정심판위 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쟁점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작년에 굉장히 많은 승소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드리면 지금 순간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섣불리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학생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지 않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런다 하더라도 변호사님과 적어도 상담을 통해서 방향이나 이런 거는 잡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선임하셔야 되는 거, 선임하지 말아도 되는 거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학폭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머님 이거 지금 선임하지 마시고 학교 단계에서 잘 마무리해 보시고 학교 단계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된다면 변호사 아예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의견서만 도움 받아도 가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섣불리 막 대응하지 마시고 적어도 변호사님이랑 상담 정도는 받으신 다음에 진술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하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